유료 접종 가격이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래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정자역에 있는 리에농 이비인후과 원장 이현종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1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현재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부회장 그리고 성남시의사회 의무보험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여전히 바쁘시군요. 그래도 여름엔 좀 쉬셨나요? 이게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이비인후과 환자들이 좀 적은 편인데요. 올해는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8월에도 환자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냉방병 환자들도 많았지만 특이하게 한 여름에 7월, 8월 즈음에 코로나 환자들이 좀 많아졌고 엔데믹이 생기면서 그 환자들 케어하느라 조금 고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질병청 표본 감시 체계 매달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지난번 3월 이후에도 코로나 환자들은 계속 유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증거처럼 나와 있게 되고, 그런데 특이하게 7월부터 너무 급증을 하는 바람에 8월 초 우리 휴가 기간에 많은 환자들이 몰렸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은데요. 아마도 국내 토착화되는 그런 유형을 따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전 국민이 여러 번 맞았고 감염도 많이 되었는데 도대체 왜 코로나 환자가 계속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바이러스 입장을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 바이러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로를 모색하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거든요. 결국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 대해서 생긴 항체, 그리고 백신을 맞아서 생긴 항체, 이 두 가지 항체에 대해서 면역 회피 메커니즘이 바이러스 스스로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숙주와 바이러스가 서로 공생하는 그런 사이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갈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그럼 이전에 백신을 여러 번 맞았더라도 코로나에 여전히 위험하다는 뜻일까요? 이게 약간 다르고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하죠. 현재 우리가 계속 코로나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엔데믹화 되었다라는 게 우리의 그 현재 상태에서의 관점입니다. 엔데믹이라는 것은 계속 바이러스는 돌고 있고 우리가 의료진이라든지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이 엔데믹화된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그대로 돌고 있고 우리는 잘 케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비교를 좀 하면 좋거든요.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이전에 많이 아셨잖아요. 팬데믹은 이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의료진의 어떤 능력을 초과해서 갑자기 많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마는 건데, 엔데믹이라는 것은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의료진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생기면 생겨라, 우리는 언제든지 무찌를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는 있지만 100%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는 걸려도 별로 안 아프고 감기처럼 지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백신을 꼭 다시 맞아야 되나요? 이거 진짜 외래에서 많이 듣는 그런 얘기인데요. 젊은 분들은 코로나를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무서운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할 때 항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한 10년 정도간의 데이터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우리가 흔히 독감이라고 하죠. 겨울에 생기는 계절 독감. 독감은 그냥 걸리고 젊은 사람들은 독한 감기다 이런 말이 나오듯이 좀 걸리고 고생하다가 나아버리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 또는 75세, 80세 이상에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 독감에 걸리고 나서 평균 사망률이 0.1%. 0.1%가 어느 정도냐면 1000명 중에 1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망을 하게 되고, 75세 이상 되면 0.5%,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면 거의 2% 가까이, 2.7% 가까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런 질병이거든요. 비슷하게
겨울에도 생기고 여름에도 생기지만 코로나도 평균 사망률이 거의 0.1%에 도달하고 있고 역시 75세 이상 넘어가면 0.5에서 1.75%까지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그 백신을 맞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얼핏 보기에는 병이 안 걸렸으면 좋겠죠.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됐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걸 100% 장담할 수는 없고 바이러스에 걸려도 가볍게 넘어가라. 이게 이제 전 나이대에 대해서 공고사항이고 만약에 65세 이상이다. 그러면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제가 그 코로나 말고 백신 그리고 인플루엔자 강의 때 한 번씩 얘기 드렸던 건데 겨울 되면 부고장이 굉장히 많이 날라오거든요. 그 부고장의 대부분은 직접 사인이 폐렴입니다. 대부분이 많은 수에서 그 폐렴인데 그걸 이렇게 찾아서 이력을 조회해 보니까 대부분 유소아 그리고 청소년기 때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 친구들은 독감에 걸렸는데 그냥 가볍게 나아요. 하지만 그 걸린 독감이 바이러스가 가족 내에서 조부모한테 전파가 되고 조부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걸린 다음에 1%에서 폐렴으로 진행을 해서 그분들이 사망하게 되는 이런 캐스케이드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아예 초기 면역 체계를 잘 확립하라고 돼 있는 것처럼 이 초기 단계에서 잘 막아야 되는 게 목표가 되고 그게 바로 이 백신의 전체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누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은 아주 협의에 적응증이 되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입니다. 그리고 광의에 적응증이 되려면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전파를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백신을 맞는 거죠. 저희 성남시에서는 그래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전 시민 무료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위험군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나머지 전 시민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 전파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코로나로 좀 넘어가서 코로나에서의 고위험군은 이제 약간의 나이 체계가 조금 헷갈리게 되는데 첫 번째 60세 이상. 60세 이상에서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일단 코로나 검사비가 선별급여가 됩니다. 60세 이하에서는 비급여라고 해서 본인 부담률이 훨씬 많고 60세 이상에서는 고위험군이니까 검사 자체가 일단 선별급여 50% 부담을 하게 됩니다. 뭐 면역 저하자라든지 만성 질환자는 50세 이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백신에 대해서 고위험군은 이전 인플루엔자 접종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에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리게 되는데 아마 행정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백신을 어느 분들이 가장 맞아야 되냐? 당장 10월 11일부터는 75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 동시 접종이 시작되게 되고요. 바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70세 이상 그리고 10월 18일부터 65세 이상 이렇게 점차 연령이 내려가면서 백신 공고를 하고 있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협의에 제일 처음 맞아야 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백신 접종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 성남시는 10월 21일부터 전 시민에 대해서 독감 무료 접종이잖아요. 이 독감 무료 접종을 할 때 민간 병원,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동시 접종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65세 미만은 고위험군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맞아야 하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이런 질문이 올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접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접종이었습니다. 전 나이대에 대해서.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것이 조금 바뀌어서 고위험군이라고 알려진 65세 이상에서만 무료 접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이대에서는 면역 저하자들에게서 무료 접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64세 미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고 하는데 일반 병원에서 유료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유료 접종 가격이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하신다면 그래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되었는데요. 만성 질환자 분들이 많습니다. 만성 질환자라고 하면 심장,
폐, 간, 췌장, 당뇨 쪽, 그리고 콩팥이라고 하는 신장 등의 질환을 가진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꼭 사망률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꼭 무료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유료로 접종 1차 권고고요. 나머지 분들도 특히 바이러스에 잘 노출되고 집단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부분들에서는 접종을 해서 다른 분들, 특히 가족 내에 고위험 부분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 같이 접종을 해서 면역성을 키우는 것이 공고사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65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백신 접종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독감 백신과 같이 맞으라는 광고를 봤거든요. 같이 맞아도 될까요? 네,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같이 맞아도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때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죠. A 백신과 B 백신을 같이 맞았을 때 A 백신이 자기는 항체를 잘 만들면서 B 백신의 항체를 혹시 만들지 못하게 할까? 또는 B 백신이 자기 항체는 잘 만들면서 A 백신의 항체를 못 만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실제 것은 연구 결과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은 서로 다른 백신의 항체를 만드는데 전혀 방해를 하지 않는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양쪽 팔에 한쪽은 인플루엔자 백신, 한쪽은 코로나 백신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임상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 기존의 백신을 맞았을 때 조금씩 이상 반응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팔이 너무 아프던 분들도 있고 가벼운 열감이라든지 또는 감기 걸린 것 같은 느낌, 또 여러 가지 자기만의 가벼운 아나필락시스는 아니지만 두드러기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두 백신을 꼭 동시에 맞지 말고 하나의 백신을 맞고 좀 안정화된 다음에 다음 주에 백신을 맞는 것을 또 같이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질과 과거 이력을 보고 평가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JN1 백신은 기존 백신이라서 요즘 돌고 있는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네, 이 백신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 서브타입, 코로나 서브타입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2022년에 오미크론이라고 아주 큰 문제점이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백신이 처음에 개발된 게 이제 BA1이라는 백신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가 백신, BA4-5랑 같이 하는 이가 백신이 그 당시 그리고 2023년에는 XBB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XBB 타입으로 전체 유행균주가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백신이 나왔고 그 다음 이제 2023년, 2024년을 넘으면서는 JN1이라고 하는 게 현재의 균주입니다. 이 균주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잖아요. 그 인플루엔자 백신도 H1N1, H3N2, B형 타입에서 각각의 서브 타입 균주를 그 해마다 미리 예측을 해서 맞는 것이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좀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올해는 그런데 JN1이라는 백신인데 이 백신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조금 의아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7월, 8월, 9월에서 한국에서는 KP3라는 균주가 유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KP2라는 균주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K로 시작하는 균주가 유행하는데 왜 J로 시작하는 백신을 맞아야 되지? 좀 서로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미스매치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K로 시작하는 미국 KP2 그리고 한국의 KP3는 JN1이라고 하는 균주의 또 하나의 하위 모델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사촌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JN1으로 접종을 하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유럽, 아시아, 호주까지 전 세계에서는 JN1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이 백신이 KP3, KP2의 하위 모델을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고 항체를 만들어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만 현재 KP2가 너무 유행하고 있으니까 KP2에 대해서 좀 더 스페시픽한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서 그건 이제 미국의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는 JN1 백신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JN1 중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이전에 맞았던 동일 브랜드로 꼭 맞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백신이 가장 처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긴 했지만 지금 현재 2024년에는 두 가지 메신저 RNA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합성 항원 백신이 노바백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메신저 RNA 백신을 받고 부작용이 아주 심했던 분들은 노바백스를 맞게 되고 그 이외에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한 95% 이상이 메신저 RNA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화이자 백신을 맞거나 모더나 백신인데요. 이런 분들에게서 교차 접종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백신을 두 번을 맞는다고 해서도 항체가 생기거나 또는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데 실험실적으로 얼마만큼 항원 면역원성이 더 높은지를 판단해 봤더니 교차 접종을 하는 경우에 조금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속속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화이자를 맞았다. 그러면 모더나도 한번 맞아보는 것, 그리고 기존에 모더나를 맞았다. 그럼 화이자로 한번 교차 접종을 해보는 것도 면역 원성을 높이면서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에 코로나 걸렸으면 굳이 백신을 또 접종하지는 않아도 될까요? 저도 이런 꽤 넘어갈 것 같거든요. 7, 8월에 당장, 지금이 10월인데 7, 8월에 당장 코로나가 많이 유행했으니까 얼핏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적어도 10% 이상은 다 코로나를 한번 앓지 않았을까. 그러면 10월에 이 접종을 할 때 내가 이 접종을 과연 해야 될까? 살짝 꾀를 내면 올해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비슷한 인플루엔자라고 보면 인플루엔자는 10년, 20년 저희가 접종 결과라든지 접종하고 나서의 항체가 여러 가지가 다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말고 인플루엔자를 말씀드리면 10월에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고 10월부터 4월까지 효과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접종하는 거는 너무 이르게 접종한다. 그리고 봄에 만약에 독감에 걸리는 사람은 11월 이후에 접종하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백신이라는 것은 대부분 90일까지의 효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장 180일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항체가 한번 생기고 나면 그 항체가 약간 사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7월에 또는 8월에 코로나를 걸리신 분들은 10월, 11월까지는 다시 코로나를 걸릴 가능성이 극히 없습니다. 정말 운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12월부터는 그때 걸렸던 항체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또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주로 여름 감기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언제 다시 겨울에 또는 막 퍼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 고위험군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걸렸던 분들이 또 걸릴 위험성이 있으니까 접종을 꼭 해야 되고 그분들은 두 번째 걸렸을 때 위험성이 좀 더 증대됩니다. 여름이랑 겨울이랑 좀 다른 것은요. 환경의 영향이거든요. 우리가 호흡기라는 환경은 습도와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름은 습도도 높고 온도가 높잖아요. 약간의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을 때 하기도로 전파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온도가 낮고 또한 습도가 같이 낮아버립니다. 난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습도는 더 낮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기도 감염 자체가 하기도로 내려가서 폐렴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커지고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망률의 많은 부분은 폐렴에 의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다시 한번 예방접종을 맞고 이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의지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접종할 때 안 아프려면 주사 놓을 때 정신을 딴 데 팔게 하고 주사를 살짝 놔버려야지 우리가 모기한테 물릴 때 언제 물리는지 모르잖아요. 딴짓하고 있을 때 모기가 물어버리거든요. 주사는 접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역시 주사 백신은 주사 놓는 사람이 안 아프게 놔야지 안 아픈 백신입니다.